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 소식입니다. 저는 뼛속부터 산악 자전거 라이더입니다. 뭐 그럼에도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로드바이크 유튜버들도 웬만하면 다 봐요. 그러니까 사고 영상을 좀 자주 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로드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그 초보분들을 보면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운전면허를 갓 땄는데 운전을 잘 몰라. 근데 슈퍼 고성능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뭐 피팅도 받고 아카데미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들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상 없이 오래 빠르게 달리기 위한 그런 교육 같고, 로드 자전거 라이더 분들도 스킬적인 부분도 조금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꼭 마니업을 하라, 윌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도심 환경을 달릴 때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도심의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변수들이 항상 발생한단 말이죠. 뭐 급제동을 하는 법이라든지, 뒷바퀴가 슬립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살리는 법, 엄청 저속으로 간다거나 단차가 나타났을 때 앞바퀴가 안 꼬라박고 치고 올라가는 법이라든지, 평행으로 형성된 그 턱에 앞바퀴 다다닥 걸려서 넘어가는 거, 그거 제일 많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에 당했을 때 대처법, 혹은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도로를 바라보는 시선. 예를 들어서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 그 목줄이 쭉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꼬맹이가 앞에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 같은 경우는 사실 와리가리 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추월하더라도 얘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겠다라든지, 방어운전이죠, 사실은. 입문자분들은 아직 그 자전거를 탔을 때 넓은 시야, 그리고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대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로드바이크를 탔으니까 클릿을 써요. 아직까지 자전거 컨트롤이 안 되는데 발이랑 자전거랑 같이 묶어 놓고, 그리고 빠르게 달리기 위한 훈련만 한단 말이죠. 분명히 충분히 방어운전하면 사고 날 거리가 아닌데 그냥 불나방지로 와다당 박는다거나 좀 어이없게 넘어진다거나 그래 보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무조건 클릿 쓰고 왁 달린다기보다 좀 개인적인 역량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클릿 입문은 로드바이크가 완전히 좀 자기 몸에 익고 속도를 냈을 때도 편하다, 이런 수준이 왔을 때 클릿으로 이제 딱 넘어가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클릿을 간다는 것은 제 눈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처음에 로드 자전거를 딱 사고 나서 충분히 좀 달리고 바람도 쐬고 풍경도 보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급제동 해보기. 일부러 급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또는 사고 직전이 아닌 이상 급제동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급제동을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속도에 브레이킹을 이 정도 했을 때 내 몸이 앞으로 얼마나 쏠리는구나, 또는 제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자세를 좀 낮추니까 브레이크 잡을 때 좀 더 안정적이더라.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득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게 와일드하게 제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제동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워낙 제동력이 좋고, 그리고 핸들바, 우리 손 잡는 위치가 여기 앞바퀴보다 뭐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이 좀 앞에 쏠려있단 말이죠. MTB랑은 다르게 세게 잡으면 아마 쉽게 앞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관성을 많이 받으니까 이 어깨가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도 무거운데 쉽게 앞으로 안 넘어가게 하려면 자세를 낮춰야겠죠. 뒤꿈치가 앞으로 있으면 또 앞으로 쉽게 포지션 이동한단 말이죠. 뒤꿈치도 내려주면서 힐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앞브레이킹을 좀 강하게 넣으니까 자세를 낮춘 상태임에도 뒤가 들렸거든요. 근데 저는 MTB를 오래 타니까 뒤가 들리는 게 되게 익숙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황하지 않고 앞브레이크를 잘 풀어준다거나. 근데 만약에 입문자분들이 뒤가 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 패닉,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뭔가 뒤가 들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급제동을 이렇게 하면서 뒤가 살짝 들리더라도 한 번은 느껴봤으니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감각들을
느껴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막 뒷바퀴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로드바이크는 진짜 앞으로 쉽게 넘어가요. 제동하는 상황에서 앞브레이크를 청교하게 조금 더 잡아보는 거죠. 제동이 들어가면서 뒤가 살짝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느껴보면 좋죠.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냥 급제동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제동 이전에 연습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은 게 본인의 자전거 위에서의 신체 가동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몸 최대한 뒤로 빼보고 뒤로 이만큼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전거 위에서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뭐 밸런스 훈련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속으로 가기. 저속 막 핸들 요리조리 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잡으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기어는 가볍게 하시면 좋고요. 페달링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치셔도 돼요. 한 발로 저속으로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넘어질 확률도 작고요. 라인을 만들고요, 그 사이로 천천히 와보는 거죠. 기물을 신경 쓰기 때문에 기물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저속으로 이렇게 와리가리 해보는 거죠. 뭐 빠르게 굳이 막 슬라럼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뜻이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은 어이없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개인적인 이런 스킬을 올리는 거니까. 깡통 2개 2+1, 1+1 되면 가잖아.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눕혀주는 감각도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속 주행이든 저속 코너링이든 이런 연습을 하고 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5cm 정도 되는 턱을 하나 찾으세요. 포지션이 앞에 있으니까 별것 아닌 이런 턱도 있잖아요. 어이없게 딱 앞에 꼬라박고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으로 슉 보내주는 거예요. 몸을 위로 드는 게 아니에요. 앞바퀴를 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를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레이스 끝에서 스프린트 치고 마지막에 자전거 앞으로 쫙 보내주잖아요. 그것처럼 턱 앞에서 자전거만 앞으로 쫙 보내주는 거죠. 앞바퀴만 올라가면 뒷바퀴는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이 정도는. 일부러 이 단차랑 수평하게 가면서 비벼보는 거죠. 비벼보면 비비니까 내 몸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는 앞으로 가려 그러네? 내 몸이 이쪽으로 날아가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 왔을 때 클릿을 빼고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자전거랑 수평하게 가는 단차를 처음 당해보신 분들은 당황하시고 그냥 벅 자빠지시는 거예요. 저처럼 살살이라도 한번 느껴보면 이제 클릿을 빼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예방주사를 맞았잖아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평행 단차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계속 이제 접해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만 단차가 낮아가지고 이 휠에 스크래치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스크래치가 금방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거 위아위스의 이제 까르마토 휠셋이고요, 고급 휠입니다. 네, 위아위스에서 대여를 했고 해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입문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겼지 않습니까? 위아위스는 대인배예요. 이 정도는 이해해줄 개똥파리 같은 새끼. 미안합니다.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예쁘게
쫙 빠지죠. 제 물통도 일부러 회색에서 어두운 톤으로 쫙 깔맞춤 보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연습했으면 좋겠는 게 스키링. 요거는 안 쓰면 좋겠지만 뒷바퀴가 털리는 감은 한 번은 느껴보면 자전거를 많이 눕힌다거나 이럴 때 그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타이어 아깝다 이렇게 하는데 스키링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안 자빠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대단한 스키링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브레이크에 락을 걸어 본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시면 코너링 자세를 하면서 뒷브레이크에 락을 걸어 보는 거죠. 하다가 조금만 칙! 결국 말 정도로 칙! 뒷브레이크도 딱 잡으면 뒤가요 순간적으로 락이 걸리면서 샥 돈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느껴보기. 오토바이크 코너링 영상 찾아보십시오. 전 MTB 코너링을 아는데 제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전거 눕히고 바깥 페달에 무게 싣고 헤드를 같이 눕는 게 아니고 헤드는 수직으로 딱 세워주고 이렇게. 산악 자전거 라이더 입장에서 본 로드 자전거 입문자들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예측,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뭐가 튀어나올 수 있겠다 라는 경계를 하고 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로드 자전거든 산악 자전거든 뭐 자전거를 타는 건 좋은 거니까 다들 부상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전거에서 클릿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